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저렴한 에너지는 쓰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수요를 줄여야 해요. 우리는 건물 개보수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장비 교체와 같은 에너지 효율 수준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몇 가지 조치일 뿐이고 다음 주 리더 회의에서 발표될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내용이나 우리가 제시할 다른 조치들도 있어요. 호르무즈가 다시 세계 위기의 중심에 섰고 유럽은 충격을 받으며 지불을 돕지만 통제하지는 못하는 관객으로 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이슬람아바드에서의 협상이 실패한 후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군사적 위협, 봉쇄로 인해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미국은 4월 13일 이란 항구와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아라비아해 일대의 항해와 관련된 새로운 군사적 압박 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선박들은 후퇴하고 화물은 멈추며 유가는 급등하고 지구의 주요 에너지 동맥이 전 세계 시장의 병목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수준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몇 주간의 갈등과 합의 없는 대화 끝에 이 위기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결정적인 부분이 지나가는 항로에서 힘의 잔혹한 시험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더 약하게 보이는 쪽은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은 항해 제한을 비난하고 통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제적 협조를 요청하지만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말은 있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이 교착 상태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편 미국은 협상이 결렬된 후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여전히 해협 위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유럽은 다국적 해결책의 옹호자로 나서려 했지만 워싱턴의 강경 노선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봉쇄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탈리아 역시 유엔 승인 없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미국이 행동에 나섰을 때 주요 유럽 국가들은 거리를 두고 회의와 관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같은 유럽 국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던 그 위기의 경제적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의 진짜 무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너지, 운송,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활비에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에 하루에 거의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1,100억 입방미터가 넘는 액화 천연가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취약성이 훨씬 더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액화 천연가스 중 10% 조금 넘는 양이 유럽으로 향했고 유럽 전체로 들어오는 이 연료의 약 7%가 이 경로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냉혹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흐름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경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의 역사적인 말, 즉 가장 저렴한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말이 지금 다시 중요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충격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 말은 견고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절약을 요구하며 부족함에 대응하는 유럽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편 유럽의 항공사들은 이미 브뤼셀에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유 재고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몇 주 안에 부족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체도 화석연료 가격이 220억 유로나 급등한 이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의 대응은 판을 바꾸기보다는 여전히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피해를 관리하는 데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년 동안 유럽은 규제, 친환경 목표, 공동구매, 외교를 통해 전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억지력과 중요한 경로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요구할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유럽연합 자체도 아스피데스 작전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치적 진실은 이 블록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신중하며 신속함이 요구되는 위기 앞에서 느리다는 점입니다. 해협은 중동에 있지만 그 피해는 유럽의 수도들에까지 미칩니다. 연료비 상승, 운송비 상승, 산업과 항공, 가계에 대한 압박이 커집니다. 유럽은 약화된 상태로
워싱턴이 지원을 요청할 때 미국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해결책을 강요할 힘도 없고 비용을 피할 방어막도 없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가가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